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신풍제약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월드 삼부 토건, 그 다음 미래산업 이렇게 세 종목을 신풍제약 이후에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풍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을 좀 자세하게 좀 보면 일단 수급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매수 이후에 매도, 자, 매도 이후에 매수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전에는 이 우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외인의 수급이 강했고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도 강했고요. 그래서 이 밑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수급도 물론 중요하다. 여기가 아닙니다. 이 우에서 말씀드렸어요. 빠지는 가운데서 이 위치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급과 상관없이 일단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상승을 시키기 전에 뚜렷하게 어떠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릴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다. 예, 올린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면 다행이지만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확실성이 없이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간다. 그죠?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수급에서도 작업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 외에 기관과 외인 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서 수급이 좋은데 급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을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서 수급도 좋은데 주가를 확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작업을 해서 물량을 뭐 일부 떠넘기고 밑에서 작업을 다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수급이 좀 중요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인이 들어와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개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관과 외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드리다 지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매도 물량 나오고 매수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수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뭐 위치라든지 주가 하락 상승 이걸 알아낸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주가의 변동도 뭐 수급과 같이 그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저는 반등이 자, 이 하단 쪽에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단 쪽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수급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일부러 매수 매도를 이렇게 좀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어지럽게 좀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두 번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관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상승.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만드는 그 수급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과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차트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모습 속에서 수급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관과 외인이 나가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만 꼭 수급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빼기 위해서 또는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수급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가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 변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을 줄 때 이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이 나가는 정리, 예, 그런 정리도 있지만 이렇게 좀 주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예, 그런 형식처럼 주가도 이렇게 좀 횡보 또는 자리 잡는, 지금 자리 잡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런 횡보만 자리를 잡는다. 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승이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게 상승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면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가 상승 전에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한번 눌릴 수 있어요. 지난 차트를 갖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근데 의미 있는 건 뭐죠? 예, 이런 분석을 가지고선 이 이후에 정확하게 상승 하락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모양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틀리더라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흐름과 이론 파동은 자 이렇게 밀리더라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이거를 잠시만요. 부강약품이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드려 본다라고 하면 부강약품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혹시 제가 예전에 부강약품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는 갑자기 상승을 시키지 않으면 상승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이런 패턴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가의 어느 정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예, 무언가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장중에 수급을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강약품이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것처럼 다시 신풍제약 갈게요. 신풍제약도 빼면서 순간 치고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밑에서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상승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횡보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자리가 없습니다. 넓어요. 구간이.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좋지 않겠죠. 계속 조금씩 하락에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반드시 꼭 체크하셔서 만약에 매매하시더라도 비중 관리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점에서 물린 것과 같이 좀 손실률이 커지고 비중만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봐도 뭐 문제가 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항이 생겨서 저항 생기고 나서 그냥 빠지는 거고, 이 앞에 저점에 대해서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눈치를 우리가 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올리거나 올리지 못하면 확 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입장에서도 빼거나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까. 네, 좀 무책임한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주가라는 게 어떠한 방향을 확 잡아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의 흐름을 뭐 횡보던 어떤 모양이 나오던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정리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뭐 이렇게 좀 확인을 좀 이어서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급하게 이거 안 나오나 상승이 안 나오나 그러다가 손절치고 매도하고 나가면 부강약품처럼 밑에서 치고 올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신풍제약으로 주식을 딱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는 것은 매수를 유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지 않으면 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전과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살짝 올라오는 거 구경만 하고 계속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현재 위치에서 주가의 흐름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체크하셔야 된다. 뭐 같은 얘기죠. 뭐 확인과 체크가 같은 내용이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인맥주로도 엮여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인맥주로서의 좀 흐름을 보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나쁘진 않죠. 근데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뭐죠? 재무입니다. 재무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급등 이후에 여기에서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이거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러니까 상황이 상태가 뭐 상당히 좋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딱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돼. 미리. 나는 어느 라인이 깨지거나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건 버린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갑자기 뭐 주가를 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다른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또는 빼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일명 뭐 개인 털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좋은 자리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좋다라고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리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실한 전략,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뭐 역배열, 그쵸? 역배열이라고 보시겠죠. 여긴 정배열이고 여기 역배열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쵸? 역배열에서 슈팅이 나오면 더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좋은 위치에서 안 좋은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3부 토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이 상당히 좀 강했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에서는, 자, 신풍제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한 상승 이후에 빠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밑에 넓게 보셔야 돼요. 구간을 아주 넓게 보셔야 된다. 근데 반등이 꼭 여기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보유 중이시다, 아니면 매매에 대해서 전략 세우신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분할입니다. 예, 분할로 가야 돼요. 가장 완벽하다, 이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예, 분할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분할이 아니면 뭐죠? 돌파예요. 지금 이 저점을 이렇게 계속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저점을 높이는 이 상승, 이 상승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것, 상승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착하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뺄 때 분할로 모아 가신다든지, 또는 모아간다, 계속 모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락하는 게. 그래서 모아가는 것도 확실하게 전략, 아, 나는 3,000원까지 2,000원까지 해서 보고 모아가고 손절 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자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1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여기에요. 지금 자리에요. 여기,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자, 여기 상승을 해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돌파한 자리, 이 자리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3,500원과 2,500원 근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보면 이평선이 120선, 뭐 200선 이렇게, 예,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보시면, 감자가 있었네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뭐 재무가 좋아 보인다, 재무를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안 좋은 거 좋아 보이게 한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되, 그냥 이런, 그냥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개인의 수급을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이,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걸 안다라고 해서 주가의 방향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는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지 않는데, 조금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재물을 보신 다음에 위험하다라고 하면 매매를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을 봤을 때, 재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매매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매매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차트의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에 대한 것을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개인들이 관심 갖게끔 하는 모양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을 시키는데 들어와라. 중간에 이런 작업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자 지금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음, 오늘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자, 프로그램하고 외인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중장기로서에 대한 종목으로는 좀 그렇고요.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한번 좀 대응을 해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지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기관 쪽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업적으로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끔 해서 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수급이 필요한 예,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는 위치상의 흐름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매수는 본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렸다라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데 저는 손절과 매수는 이제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